어떤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 때 한 남자의 내면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녀가 그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순간 단순히 물리적인 부재를 넘어선 무엇인가가 그의 영혼을 꿰뚫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깊숙한 그림자 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근원적인 뒤흔들림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현상에 표면 아래에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존재함을 속삭입니다.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지닌 깊은 욕망, 즉 그들 자신의 어두운 구석을 응시하고 그들 내면의 진정한 부족함을 마주하게 만드는 성스러운 침묵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그의 자아는 겉으로는 강하고 흔들림 없어 보일지라도 예측 불가능한 여성의 신성한 침묵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에너지의 철회이며 한때 그를 향해 쏟아지던 친밀감과 관심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인정, 특히 여성의 관심에서 찾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남성이 삶의 상당 부분을 여성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응시,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존재는 거울이 되어 자신의 자아상을 비춥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갑자기 사라질 때 무엇이 남을까요? 그들은 허공을 응시하며 한데 당연하게 여겼던 반사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침묵은 남성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아니마 그의 무의식적인 여성성과 강력하게 공명합니다. 아니마는 한 남자가 외부 세계의 여성과 관계 맺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감정적 풍경, 창의성, 영적 영역과 연결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가 오랫동안 억압해왔던 그의 아니마의 한 측면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그가 피할 수 없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약점, 통제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깊은 불안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자아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녀의 부재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그녀에게 투사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아니면 단순히 자신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 투영은 그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개별화 과정으로 향하는 첫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응시하고 자신의 어둠을 소유하며 외부의 거울 없이도 자신을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여정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녀의 침묵이 들이우는 그림자 속에서 남자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결핍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찬사나 확신이라는 일상적인 마약으로 도피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거울이 되어 그가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자신의 자아, 부족을 비춥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물리적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존재론적 공허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말하는 자기 셀프 아이 조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전체성, 즉 완전한 자아를 나타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를 이 내부의 깊은 우물로 밀어넣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있어 이러한 내면의 여정은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풍경을 탐색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감정을 억압하고 이성적 통제 아래 두도록 사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침묵이 가져오는 감정적 파도는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는 혼란,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당혹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히 그녀의 부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그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두었던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부분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며 그것들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침묵은 또한 그에게 관계역학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한때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건강한 균형 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공동 의존적 경향의 반영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녀는 단순한 존재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의 빈 공간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 없이는 자신의 일부가 기능할 수 없다고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이는 그에게 극심한 불편함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의 대상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감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소리 지르거나 요구하거나 조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와 자유로운 선택에서 오는 고요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외부의 인정에 묶여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존재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성에게 깊은 매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신비로운 힘에 이끌립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은 잘못된 행동에 지나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남자를 그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서 깨어나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성스러운 침묵은 그에게 상실감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이 상실감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인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감정적 연약함,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어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 했던 과거의 패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외부의 인정이라는 환상적인 연료 없이 스스로를 지탱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아 발견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과정은 종종 그림자 작업을 동반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부분들 두려움, 불안정함, 통제 욕구, 그리고 때로는 잔인함까지도와 대면하게 됩니다. 이 그림자들은 그가 그녀의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자신의 어두운 측면들입니다. 이러한 대면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개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만 진정한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곧 인간성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를 더 깊고 더 진실되며 더 복합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녀의 침묵은 또한 그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기대라는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목적, 그리고 관계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했던 내면 성찰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덕목에 집중하는 것.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이러한 스토아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외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남성성의 의미를 제정해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배나 통제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인식, 감정적 성숙, 그리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행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의 성장을 돕는 대신 자신의 온전함과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깊은 감정과 함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존경심을 그녀에게 느끼게 합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대상이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성스러운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그녀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 자신의 내면의 신전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탐험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조우합니다. 이 고통스러웠던 여정은 그에게 회복력을 가르치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으며 그녀의 관심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온전함과 충만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남성적 성숙이며 외부의 상황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습니다. 이전에는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했던 사랑이 이제는 자유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그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며 그녀의 선택과 그녀의 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수용의 미덕과 연결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이러한 수용의 경험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대상으로 보는 대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결국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선물이 됩니다. 그가 한데 두려워했던 이 부재는 그를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했고 자신의 자아를 통합했으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를 더 강하고 더 온전하며 더 매력적인 남성으로 만듭니다. 그의 매력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물질적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인간성을 온전히 받아들인 영혼의 깊이에서 샘솟습니다. 그는 이제 타인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며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한때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그녀의 관심을 갈망하는 대신 그는 이제 자신만의 내면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녀는 이제 그의 진정성과 온전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 남성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인은 좇지 않는다. 그녀는 선택한다.